안녕하세요,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과 일상은 항상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낙태죄와 관련된 입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낙태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격적인 논란의 시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위헌이기는 하지만 잠정적으로는 법을 계속 적용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왜 위헌인데 적용을 하냐? 실제적으로 낙태죄와 같이 아주 극심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또한 갑자기 법이 없어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입법이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어떠한 여론 수렴이라든지 새로운 공감대를 확보해서 법을 만들어가자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낙태죄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은 오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를 해결하고는 절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 사유를 규정했거든요.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떤 성범죄를 통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했는데요. 최근 개정법을 보니까 임신 14주 내에서는 어떠한 사유와 상관없이 여자 본인의 결정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24주 이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자보건법상의 중절 사유,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육아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낙태를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당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폭이 넓어졌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도 많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14주 이내는 무조건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24주 내에서는 약간의 어떤 사유를 들어서 이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너무 또 자기결정권의 침해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14주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이후로도 충분히 낙태죄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주에 한정해서 낙태죄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낙태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될 것 같으세요? 태아가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의 문제. 또 하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내가 낙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헌법재판소의 명문장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이 시간을 대체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한 인생관 그리고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전 인격적인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내용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태아를 죽일 거기까지 인정되느냐,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모든 논란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률가로서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14주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성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행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됐을 때도 어느 정도 24주까지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허용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제가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해보는데요. 낙태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 방법이 저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여성분의 자기결정권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전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아이의 생명도 참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출산이라는 것이 어떤 되게 미화를 시키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 망가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건강을 해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론을 좀 한번 저도 살펴봤는데요. 낙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56%, 실제로 낙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19%, 그리고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공감대적으로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낙태에 대한 제한적 허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수행했던 사건인데 미성년자가 임신을 해서 자기도 그런 임신 사실을 숨기다가 출산을 한 이후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 이유에 있어서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또 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원치 않는 임신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도록 성교육을 더 철저하게 한다든지 또 범죄 예방에 있어서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는 우리 여성분들 참 위대하다는 말씀, 그리고 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태아를 위해서 우리 헌법재판관이 전한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위헌, 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